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결혼 대신 동거를 먼저 선택했던 저와 남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많은 일들을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늘 저를 믿어 주셨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제 선택을 믿어 주셨고 덕분에 저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카페를 열었죠. 저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남편, 아니 동거남은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자랐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을 외동으로 키우며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았죠.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하나만 믿고 산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알기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만큼 어머니 보호와 간섭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로 지냈고, 그게 남편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어머니의 간섭이 많다는 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남편이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 배려해 주었기에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자고 제안했죠. 자기야, 지금은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결혼식 준비를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우리 결혼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같이 살면서 엄마가 나아지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 저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건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미루고 동거를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 삶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저는 카페 일과 병간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남편은 본업에 충실했고, 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거의 혼자 도맡아 했죠. 매일같이 병원으로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남편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카페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네 덕분에 괜찮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끔은 그 말이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뜻으로 들릴 때도 있었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의 일상도 완전히 어머니 간호에 맞춰져 버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회복해야 했고,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도와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카페 일을 줄이고 어머니 곁에서 병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식사부터 약 챙기기까지 거의 모든 일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와 교대할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 저는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 했죠. 어머니는 태어난 뒤로도 자주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어머니 집으로 가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페 운영도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만 할 뿐, 어머니의 간호에 대한 부담은 제 몫으로 남았죠. 며느라,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내일은 병원에 다시 가야 하니 좀 일찍 나와줄 수 있겠니?
그럴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어머니 곁으로 가곤 했어요. 이 모든 게 남편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아왔지만 점점 제 삶이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곧 이사하실 것 같아. 사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좀 좋은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거든. 우리 신혼집 근처가 곧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재개발 정보를 꽤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시어머니를 우리 신혼집 근처로 이사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죠.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엄마가 여기로 이사 오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내가 알아보고 계약까지 다 진행했어. 이사 날짜도 곧 정해질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신혼집 근처에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다니? 그동안 병원에 계시거나 퇴원 후에도 병간호를 도맡아 해왔는데 이젠 아예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답답해졌죠. 남편은 그저 투자 가치만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이사 오셨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 카페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자리를 잡으시고 그날의 스케줄을 잡듯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준비를 하셨어요. 며느라, 오늘도 수고 많다. 이제 점심시간인데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시어머니는 매일 제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막막했어요. 사실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집에 가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청소는 밀려 있었고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얘, 여기 먼지 좀 봐. 어쩜 이렇게 청소를 안 해놨니? 너희 집은 깨끗한데? 우리 집도 좀 신경 써줄 수 없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매일 카페에서 일하고 어머니 간호와 집안일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집까지 청소를 해야 한다뇨? 어머니, 제가 카페 일도 있어서 청소를 자주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식사 준비부터 하고. 아유, 얘, 네가 해줘야지. 내가 청소할 힘이 어딨니? 네가 해주면 너무 고맙지. 밥도 얼른 차려줘.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달려가면 청소는 기본이었고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면 뒷정리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남편 역시 저에게 고마운 말만 할 뿐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죠. 저는 그 모든 걸 묵묵히 참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동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동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걱정하셨어요. 딸, 네가 남편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동거라는 선택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우린 믿고 응원할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동거를 결정했고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에도 묵묵히 참아내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말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런 말에 맞서지 않고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남편과 사는 건지 시어머니와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저는 카페, 저희 집보다 시어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가끔은 일부러 나를 보내려고 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죠. 제가 저희 집과 카페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편은 점점 무책임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모든 것을 저에게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부터 집안일, 심지어 어머니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것까지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어머니를 돌보는 데 신경을 썼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이라기보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카페 일까지 병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제가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냥 하지 마. 하지만 네가 하든 말든 어머님 결국 네가 돌봐야 하잖아. 더욱이 남편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네가 여자인데 감당해야지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모자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끊임없이 부려먹고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책임이 저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남편의 적반하장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는 원래 여자가 더 손해인 거 몰랐어?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은밀한 속셈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된 순간이 찾아왔죠. 남편이 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간호가 길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남편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저와 어머니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듯한 태도가 이어졌습니다. 매번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며 제가 하는 불평을 무시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휴대전화를 급하게 숨기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죠. 평소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놓고 다녔는데 그날은 비밀이라도 있는 듯 급히 화면을 닫고 저를 피하는 눈빛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된 표정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엄마, 이젠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와이프가 점점 의심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침착한 표정으로 남편을 달랬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네가 계속 신경만 쓰지 않으면 걔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냥 예전처럼 네가 더 자주 나가고 나머진 나한테 맡겨.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내 집에 잡아두고 있을게. 그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괜히 네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대체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급히 외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곤 집을 나섰는데 왠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간 뒤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멀리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우리가 자주 가던 곳과는 전혀 다른 동네였죠. 남편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가더니 아이를 안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 여자와 아이는 분명 남편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기묘한 태도, 그리고 남편의 계속된 늦은 귀가까지.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고, 나에게는 그것을 숨기며 남편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이중생활과 시어머니의 음모가 드러난 이후 저는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만 낳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나빴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그 여자는 시어머니 눈에 너무 자유롭고 가정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고,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건이 더 좋으니 저와 결혼을 시키고 아이만 그 여자에게서 빼앗아 오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이 모든 속셈은 그 여자와 제가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자도 시어머니와 완전히 절연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관계를 끊은 채 아이만을 매개로 남편과 연결된 상태였고, 남편은 양쪽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유책사유가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는 그때를 기다려 아이를 빼앗은 후 그 여자를 완전히 아들의 삶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 역시 그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두 삶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며 시어머니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죠. 여자와 제가 얼굴을 마주했을 때 서로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다툴 게 아니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잠시 분노는 내려놓은 채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둘을 이용해 이중생활을 유지하며 서로를 기만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통된 분노를 느꼈던 거죠. 먼저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집을 아이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집이 재개발 호재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그 집을 아이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그들에 대한 첫 번째 복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의 계획대로 명의는 아이에게 돌려졌고, 이후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증거를 수집한 뒤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판단되었고, 우리는 법정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사기와 재산 갈취, 이중생활로 인해 법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법정에서 승리 후 그 여자는 아이의 친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했고, 저 또한 남편과의 동거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후 저와 그 여자는 최후의 복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모든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마침내 저와 그 여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걸 모르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남편 눈앞에 나타난 우리 둘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는 남편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게 네가 우리한테 저지른 짓에 대한 첫 번째 대가야? 강력한 첫 번째 싸대기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자는 남편을 비웃듯이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 역시 분노를 참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두 번째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네가 나와 아이를 속였던 그 순간부터 이건 예정된 일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두 번째 싸대기에 휘청였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농락한 대가? 이제 너랑 네 엄마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가 준비해둔 현수막을 그들의 집 앞에 걸어놓은 것을 그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줬죠. 두 여자를 속인 사기꾼 가족, 동네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나 있을까?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게 걸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고 그들은 창피함을 이기지 못한 채 집안에서 쩔쩔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당장 떼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뗄 수 있으면 떼봐. 그런데 소용없을걸? 뗄 때마다 하나씩 더 늘어날 테니까 소송 걸어. 그런데 그 정도 벌금 따위 얼마든지 낼 수 있어.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동네에 있을 수 없었고 결국 부랴부랴 이사를 떠났습니다. 창피함과 망신을 견디지 못한 채 그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후 재개발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고 그 여자는 집을 팔아 받은 수익금의 일부를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야. 받은 상처는 돈으로라도 갚아야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돈을 받았고 그 여자 말대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만 빼앗아 오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나를 속이고 나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 참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 없습니다. 어디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들한테 또 당하는 여자들은 설마 없겠죠? 모든 거지 같은 기억들은 다 뒤로하고 이젠 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의 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그 거지 같은 기억을 없애고 싶다면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